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항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실시간 리딩 중계로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해외 선물에 대한 최신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략과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3.35% 하락한 3,370.6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증시 하락세 속에서도 이틀 연속 올랐던 상해 종합지수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의 위험 회피 심리가 팽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5.12% 내린 3595.42에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와 항생H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모두 중국 증시가 폭락하던 2015년 7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알아봐야겠죠? 여건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건문 대표 만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내일 이제 무료 공개 방송 하시는 날이잖아요. 자, 어떤 각오를 임하고 이제 하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서 월마다 이제 누적 수익으로 출금할 수 있는 수익 금액을 만드는 게 가장 좀 우선시되는 그런 리딩을 좀 할 생각이고요. 네. 최근에 달러도 좀 재밌고요. 뉴욕 증시도 좀 재밌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이제 선물 거래라는 게 아니고 선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세가 나오든 상방세가 나오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추세를 대응하면은 수익권으로 가능한 양방향의 길을 지금 선택을 하는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현재 2월달 이제 4일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일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한 20% 약간 넘는 수익 금액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월마다 12월부터 뭐 1월 그리고 2월까지도 최소 이제 500틱 이상, 500만 원 이상의 수익 금액을 만들자라고 좀 목표를 잡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20% 정도 수익 금액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어제장 항생에서 좀 내줬지만은 야간장에서 나스닥에서 제가 한 100틱 넘게 수익을 거뒀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거의 한 130틱 정도 제가 나스닥에서 수익 잘 거두면서 다 회복을 했고요. 이번 주 오늘하고 내일이 가장 승부처일 것 같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에서 수익 금액을 좀 만들어 놔야지 좀 대응이 좀 수월하게 목표 금액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모습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낱낱이 좀 보여드릴 생각이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들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누적 수익으로 정말 좋은 성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면은 좀 더 여러 가지 전략과 노하우를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하루 만에 폭락을 했다가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전일 이제 뉴욕 증시가 금리 인상의 공포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옴에 따라서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좀 더 안정을 찾아가고 오르는 모습 보였거든요. 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어떻게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나요? 선물로 차트로 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나스닥하고 S&P를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대장에서 그대장을 말씀드릴 때 굉장히 이제 다우지수와 S&P 그리고 나스닥의 하락세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고요. 움직임 지금 굳이 지금 좀 보여드리면은 차트를 통해서 가장 보는 게 가장 빠른데 그렇죠. 어제 메인장 이후에 그제장에 대해서 새벽장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현재 네. 회복을 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움직임을 보시면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 어제장 뉴욕장은 그 하락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매도로 좀 떨어진 구간에 대해서 회복을 했던 매수로서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제도 저도 매수로 대응하면서 수익권 거뒀습니다. 네, 자, 나스닥에서 매수로 대응해서 수익을 또 많이 거두셨기 때문에 좀 더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S&P 500 지수 확실한 매수 추세 보였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값과 달러 알아볼 텐데요. 이제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달러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또 금값은 이하 반대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자, 차트에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일단 좀 중요한 게 자, 차트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요즘에 달러랑 금값이 좀 재밌어요. 움직임 자체가요, 달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약세가 나오다가, 약세 저점에서 제가 강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강세로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움직임에 대해서 어제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로서 움직임이 약간 좀 눌림을 강세로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어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확인을 해드리면은 어제 그리고 나스닥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올랐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 시간대에 골드는 또 하락장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네. 밑에 분봉을 보시면은 달러 약세로서 움직임이 좀 나올 듯 하다가 강세로 나왔다 다시 또 약세로 좀 회복하는 모습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저는 점진적으로 달러 강세로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저항대가 1.24280 자리에서 매도 자리 유효하고요. 아니면은 그 위에 자리는 1.24500 자리 그렇게 좀 두 호가를 저항대를 그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상 유로보다는 최근에 골드가 좀 더 좋아 보여요. 골드 하락장 이끌고 있습니다. 뉴욕장이 어제장에 대해서 상승 움직임이 반등 움직임이죠. 그제장에 대해서 하락세로 뉴욕장 나오니까는 골드가 올랐다가 어제 반등 움직임으로 회복을 좀 하는 모습, 상승 움직임이 나오니까 안전자산 골드는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됐고요. 메인장 이후에 매도세로 좀 나오고 있고 1340달러 이상으로 무너지면 하방세로 좀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골드에서 하락장 나오면서 골드에서 어제도 잘 대응하면서 누적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재고량의 증가가 전망이 되면서 국제 유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자, 오는 7일이죠. 미 에너지 정보청에서 이제 원유 재고량과 생산량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계속된 그 하락세를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들 전망이 차트에 반영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일. 네. 오일 먼저 좀 보고요. 오일 보시면은 지금 움직임이 어제 오일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별로 움직임이 안 좋았고요. 11시 반에 S&P야 그리고 나스닥 움직임이 양봉으로 나온다 말씀드렸죠. 상승 네.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상방 움직임이 좀 오일이 좀 따라가는 모습 보였지만은 64.30달러 근처에서 전고점 근처거든요. 전고점이 한 64달러 정도 보이는데 약간 벗어났지만 거의 이탈 많이 상방 움직임으로 64달러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지 못하고 물려 있다가 결국에는 조정받으면서 다시 또 64달러 이하로 현재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진 않고요. 대응하기 좋진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원유 재고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은, 쉬어야겠죠, 원유 재고 좀? 발표가 있는 네. 날은 그래도 굳이 오일보다는 다른 달러나 요즘에 뉴욕 증시 움직임이 잘 나오니까, 네.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이제 주간 원유 재고량과 생산량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때는 좀 그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무리하게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대응을 자제하는 게 저도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은 알아봤고요. 저희가 매매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는데 그동안 매매 복귀를 쭉 했기 때문에 오늘은 추세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교육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항생 시초가 대응하기 전에요. 네. 원래 보통적으로 리딩 복귀를 하는데 어제 야간장에서는 굉장히 수익 금액이 높았어요. 거의 야간장 대응한 거 전부 다 합치면 거의 한 150틱 정도 수익 거뒀거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주간장에서 마이너스 한 60틱 정도, 60에서 70틱 정도 내줬었거든요. 그쵸? 네. 주간장 어제 야간에서 주간장 오전에는 항생에서 어제 좀 워낙 개파락이 강했기 때문에 이전에서 저항대를 잡기가 어려워서 좀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려운 장이었고요. 수익을 내기에는 괜찮은 장이었는데 제가 대응을 좀 아쉽게 한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은 야간장에서 좀 찾아오면서 좀 좋게 대응을 했고요. 어제 주간장 대응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오늘 매매 원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립니다. 저도 다시 매매 원칙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매 복귀는 이제 방송국에 있는 매매 일지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간단하게 좀 교육하면서 항상 시초가 대응 전에 원칙 다시 한번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번 반복하더라도 참 중요한 게 추세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좀 교육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추세선이라는 역할이죠. 좀 간단하게 지지 저항에서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추세선은 간단하게 잡을게요. 네. 틱술은 200틱, 최소 200틱 이상이고요. 그리고 분봉은 15분봉, 30분봉 이상입니다. 일봉도 같이 포함됩니다. 일단은 두 저점을 잇는 선을 그으면은 매수 추세가 나오면은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 두 저점을 수평선을 그어 놓고요. 움직임 봤을 때 만약에 시장 움직임이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반대죠. 매도로 나온다고 하면요. 이거 좀 이해가 쉽게 제가 5분봉으로 좀 잡아놨는데 매도 나오면 반대입니다. 두 고점을 잇는 선이 바로 매도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이 정도만 좀 잡아주시고요. 기준은 틱수는 200틱이고요. 분봉은 15분봉 이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지와 저항대예요. 오늘 항생 대응 좀 이렇게 좀 기다리면서 좀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시초가에 대해서 선을 그어줍니다. 지금 흰색 라인선이 시초가고요. 시초가에서 상방 움직이 나오면은 일단은 두 고점을 부딪히는 두 고점에 대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둡니다. 선을 그어두고 이거를 가상의 좀 저항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부딪혔기 때문에 저항대로 선을 그어두다가 이거 지금 제 이름이 적혀있는 곳은 당연히 미래겠죠. 네. 이 이후에는 움직임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조정받고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두 네. 저항대를 선을 그어놨는데 긋고 나서부터 돌파를 해버렸죠. 돌파해서 바로 추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저항대까지 떨어지는 구간을 기다립니다. 그럼 이 저항대가 바로 매수 추세가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매수로서 진입자리를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로 잡고요. 그 이 자리가 좀 공교롭게도 두 저점을 잇는 매수 추세선에 대해서도 지지를 받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딪혔던
좀 그렇게 한 틱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대략적으로 부딪혔던 그 구간에 대해서 저항대를 그어둡니다. 그어두고요. 그 다음에 청산자리는 이 저항대 전고점 전에서 청산업과 거두면서 이 정도의 수익 금액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돌파를 했죠. 위에 있는 저항대 돌파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부딪히는 구간에다가 선 그어두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로서 진입하고요. 청산자리는 전고점 전에서 부딪혔던 구간에서 빠지고 나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 금액을 이렇게만 가져가면은 누적으로 수익 금액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항생 대응 무조건 이렇게 좀 눌리는 저항대에서 눌리는 자리까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초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31,210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과 또 맞물려 항생지수 선물에서도 상승하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시초가 이렇게 오르면서 조정을 이제 받을 텐데 대표님의 전략은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초가 잡혔죠. 네. 어제 뉴욕장 제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올라갔다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죠. 아무래도 움직임이 31,200 라인대에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합니다. 새벽장에 나스닥이 상방 움직임이 나오면요. 아무래도 움직임은 갭 상승 그리고 새벽장에 갭 하락세로 계속 나오게 되면은 갭 하락으로 항상 시초가가 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매매 그 원칙에 대해서 방금 전에 좀 교육을 해드렸죠. 네.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하고 내일 수익권으로 좀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시장 대응이기 때문에 일단 시초가에만 선을 그어두고요. 시장 움직임을 초반 대응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초가 나오고 초반 대응은 좀 관망세를 가지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항상 항생 본 다음에는 나스닥과 국내 선물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흐름 어떤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생 같은 경우는 10시 보통적으로 한 28분이나 30분 이후에 첫 진입자리가 들이죠. 네. 그렇죠? 그 전에 움직임이 나오면 좀 잡아드리고요. 국내 선물 좀 보겠습니다. 국내 선물도 어제 시작한 호가가 갭 하락으로 시작하면서 하락세로 미뤄졌거든요. 네. 네, 오후장에서는 지금 회복을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어제 국내 선물도 뉴욕 증시가 많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그 갭 상승에 대한 하락분을 전부 다 회복하면서 매도로서 움직임이 확실하게 국내 선물 현재 좀 확실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상승 움직임이 강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갭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선물 최근 움직임은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현재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 대해서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6,630 자리에서 저점에서 일단 저항대를 그어두고요. 상방 움직임이 나오다가 10시 이후에는 또 하방세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나스닥.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저항대만 좀 현재 그어둔 다음에 나스닥은 좀 더 지켜봐야지 진입자리가 항생 진입자리와 좀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전 10시 이후에 수직선을 하나 그어두고요. 네. 이렇게 그어두고 좀 움직임 같이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국내 선물 다 모두 10시 이후의 움직임으로 같이 항생 차트 상관관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스닥도 국내 선물도 뚜렷한 방향성을 항생과 같이 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좀 더 같이 움직일 때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 좀 항생 관방세 지켜보는 동안에요. 자, 어제 야간장에서 나스닥 또 100틱 이상의 수익을 또 거두셨는데 이런 전략이 나스닥이 뉴욕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매도 추세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 순간을 좀 대응을 하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야간장 대응을 좀 참고를 하자면요. 네. 어제 나스닥 대응할 때 저희가 이제 제가 메인장 시작하자마자는 오히려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메인장 뉴욕장 10시 반에 나스닥 대응할 때 어제 나스닥으로 거의 한 130틱 수익을 거뒀는데 초반에 대응 안 했습니다. 메인장 시작하고 거래량 갑자기 급증하면서 움직임이 하락세로 좀 나온 모습이 보였는데 가격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서 진짜 움직임에 대해서 수익권을 좀 부분적으로 수익 청산을 하더라도 높은 수익 금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그리고 나스닥이나 국내 선물도 하방세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항생도 매도세로 보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어제 야간장 나스닥 대응처럼 거래량이 이제 10시 한 25분 정도 다가오면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움직임을 확인하고 지금 움직임을 가격 호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게 관망세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장도 나스닥 대응하면서요. 네. 초반에 하방세 나왔다가 밑에 저점 돌파 못하고 결국 양봉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시장 움직임이 자, 지금 제가 뉴욕장 잠시 어제 네. 대응했던 거 매매복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 좀 많이 뉴욕 증시 지금 조정세를 받고 급락을 했었잖아요. 이제 오늘 약간 반등하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매도와 매수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빛을 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장에서는 더 좀 침착하게 리스크 관리 잘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일단 어제 나스닥 뉴욕장 일단 항생 좀 관망세 가지면서 나스닥 좀 볼게요. 네. 이게 어제 대응한 건데 노란색 수직선이 이게 이제 메인장 뉴욕장 시작하고 나서예요. 노란색 수직선이 메인장 시작하고 나서인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시장 대응에 메인장 시작하자마자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이거 그렇죠. 지금 80틱으로 보고 있습니다. 80틱. 네. 이게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만큼 하방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구간인데 뉴욕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대응 안 했거든요. 기다렸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에서 갑자기 하락세가 나오면서 밑에 저항대는 6,370 라인대에다가 저항대 그어놨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바로 여기서 매도로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돌파를 못하고 움직임이 반등을 받았죠. 네. 쭉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저항대 어디다 그어놨죠? 여기다 그어놨습니다. 6,410자리에다가 진입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조정을 많이 안 받고 바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대응을 네. 할 수 없었고요. 그 위에 저항대가 6,446달러입니다. 어제 나스닥 대응한 겁니다. 이거 항생 오늘 대응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저항대 그어놨는데 저항대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저항대 다시 한번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매수 진입 자리 잡으면서 청산 어디 잡죠? 전에 있었던 전고점에 대해서 청산 잡았죠? 네. 그 이후에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저희는 네. 이만큼의 수익을 지금 그어드리면은 저희는요 어제 첫 진입 자리에서 이만큼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네. 이만큼의 수익을 거뒀는데 이게 81틱이에요. 네요. 굉장히 높은 수익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수익 봤을 금액에 때는 대해서 짧지만 엄청 큰 수익이네요. 움직임에 대해서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네. 여기서 매수로 대응해서 이만큼에서 청산 자리 잡기 사실상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당연히 가능할 텐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서 체결 자리까지 여기 안 오면은 그냥 대응 안 했죠. 네. 체결 자리 오니까는 대응하면서 수익권 거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죠. 누적으로 가서 월말에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의 목표 잡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네. 잠시만 항생 좀 볼게요. 항생 지금 관망세 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한 번 더 대응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위에 저항대 보이시죠? 청산하고 나서 더 올라갔죠. 네. 6,498 저항대였습니다. 어제 야간장에서
여기 저항대 그거 나왔는데 그 이후에 움직임 보죠. 6,400 올라온 거예요. 6,498 똑같죠, 저항대.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다렸어요. 여기마저도 돌파를 했습니다. 움직임 나와서 조정을 받고 떨어지면 제가 매수로 진입책 잡았을 텐데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장이 좀 움직임이 좀 흔들릴 거를 예상을 해서 참 가만히 있었는데 진입자리 잡으면 여기서 잡았어야 됐죠. 네. 다행히 뭐 대응했으면 수익권으로 갔을 텐데 좀 기다렸어요. 전에 대응에서 81틱의 수익금을 거뒀기 때문에 수익 금액 좀 만족을 하고 좀 관망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매수로 움직이 나왔죠. 전고점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기다렸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쌍봉 구간이 나왔습니다. 지금 봐주시면요. 이렇게 해서 쌍봉 구간 나왔죠. 네. 쌍봉 구간에서 쌍봉 밑에 어깨 라인에서 저항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또 골드가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안전자산인 골드가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일은 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S&P와 나스닥이 같이 올라가면은 오일도 상승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수로서 움직임이 뉴욕 증시 좀 강할 거다. 좀 신뢰감이 좀 컸고요. 매수로서 진입자리 잡아야 되는데 쌍봉 구간으로 만드는 어깨 라인에서 지지대 잡자해서 매수로 대응했고요. 청산호가 어디죠? 당연히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죠. 네. 저항대 잡은 청산호가 거두면서 이만큼의 수익 거두면서 어제 54틱입니다. 수익 거두면서 어제 나스닥에서 좀 기다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온다고 대응할 수 없는 거죠. 네. 조정받고 움직임 나올 때 이 자리에서 매수로 진입하자는 거죠. 그렇죠. 오늘 항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움직임 판단하면서 저점에서 눌리는 자리에서 대응하고요. 저점 안 오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대응하지 않고 그냥 저희와 인연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스닥 매매 복귀 들었는데요. 둘 다 매수로 대응해서 처음에는 81틱, 두 번째는 54틱으로 100틱 넘는 수익으로 이제 그 매매를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자, 뭐 쌍봉도 그렇고 뭐 나스닥이랑 크루드 오일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차트 상관관계 입각해서 확실한 매수 방향이 보였다고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셨고 또 저는 되게 놀라운 게요. 항상 볼 때마다 사실 욕심을 내면은 더 높은 수익을 바랄 수도 있지만 적정선에서 딱 끊어서 누적 수익으로 채워가시는 그게 정말 마인드 컨트롤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중요한데 그런 걸 잘 보여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 이제 시초가 나오고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어떻게 차트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좀 중요한 게 네. 나스닥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 움직임이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시초가에 대해서 지지받으면서 하방세가 나오긴 했는데 움직임이 이제 슬슬 빨라질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고요. 네. 중요한 게 이제 선물 대응을 하다 보면은 손실로 발생되는 날에 크게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제 제가 항생 딱 3번 대응하고 오늘은 항생 더 이상 매매를 멈췄거든요. 손실일 때 멈췄어요. 네. 더 이상 대응해봤자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항생 대응에서 제가 총 3번 정도 대응을 했는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자꾸 리스크 관리만 당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대를 못 잡아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제가 365일 1년 내내 좋은 자리만 드리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고요. 시장 대응에 대해서 틀릴 수 있어요. 어제 야간장은 시장 대응 정말 완벽했거든요. 근데 주간장의 항생 대응은 틀렸습니다. 제가 틀린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실 났다고 해서 무리해서 오전장에 대해서 뭐 오늘 아예 승부를 걸겠다 그런 식으로 무리하면서 대응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난다라고 보이고요. 리스크 관리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시고 수익을 만들 때는 수익 관리를 하면서 꾸준하게 달려가면서 누적 수익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멘탈 날아갈 만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항생에서 제가 거의 한 60틱이 넘는 손실 금액이 있었는데 뉴욕장 대응하면서 거의 제가 100틱, 거의 한 150틱 수익 금액으로 마무리를 졌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 시장이었지만은
결국에는 멈췄거든요. 항생 저는 오늘 대응 안 하겠습니다. 항생 오늘 손실 났는데 오늘 항생은 패배로 마무리를 하고, 왜냐면 어제 제가 항생에서 100만 원 수익금을 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은 일단 멈추죠. 항생 대응 그만하고요. 야간장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야간장에서 찾아왔죠. 그렇죠? 네. 자, 안 될 때는 과감히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만둬야겠죠. 네.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요. 수익이 네. 났을 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수익 관리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네, 좀 알겠습니다.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속보가 들어와서 전달하고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1.25% 상승한 3,412.74포인트로 시작됐고요. 자, 항생지수는 급등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2.56% 상승한 31,378.35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자, 둘 지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항생 차트 빠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자, 여건문 대표와 함께 자세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생 대응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 항생 대응을 오늘하고 내일 수익권을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익 금액을. 일단은 첫 대응은 2계약으로 진행을 할게요. 첫 대응은 오늘 아마도 진행하면서 3계약까지 진행을 할 생각인데 첫 계약은 2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시초가에 물려있죠. 네. 근데 나스닥하고 국내선물은 현재 하방세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서 진입 자리를 잡는 게 사실상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움직임이 조금만 더 관망세 가지도록 하고요. 방금 시초가 터치하고 나서 정고점 32,255까지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움직임을 글쎄요. 저는 매도로 보이는데 왜냐면 나스닥하고 현재 국내 선물 다 하방세가 강하죠. 그리고 네. 항생이 이제 10시 반이 되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좀 늘면서 매수로서 나오면서 시초가를 밀린 모습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대응 자리는요. 항생 시초가 31,210에서요. 31,210에서 오늘 시초가에서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자, 체결이 됐네요. 말씀하시자마자 31,210 시초가에서 체결됐고요. 손절호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2계약으로 31,210에서 매도로 대응했고요. 네. 오늘 일단은 점진적으로는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이 하방세로 좀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 저항대로 보면은 거의 한 손절호가 25개 정도 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많이 물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절호가를 지금 잡으면은 괜히 반등맞는 구간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은 일단은 손절호가를 바로 잡지 마시고요. 25개면 32,235거든요. 네. 네, 손절호가 25개로 잡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 2계약이니까요. 좀 여유있게 손절호가 25개로 잡으면서 시초가에 대해서 좀 밀어주면서 하방세로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31,235까지 올라오면은 내주고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겠습니다. 네. 지금 움직임이 빠르죠. 그렇죠? 네, 빠르면서 네, 리스크 관리 일단은 들어섰습니다. 시초가에 대해서 돌파를 못하고 일단 좀 첫 자리 내주고 시작을 합니다. 네. 움직임이 아무리 리스크 관리를 좀 짧게 주다 보니까 금방 내줬는데 자 일단 바로 대응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죠. 이전에서 네. 하방세로 나왔다가 바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현재 하방세로 나오다가 밑에 저점에 대해서 저항대 에서 좀 이르게 저항을 받았거든요.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두 번째 대응 바로 하지 마시고 일단 리스크 네. 관리 해주시고 다시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 리스크 관리 들어섰습니다. 항생 시초가 31,210에서 매도 체결 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손절호가 25틱으로 리스크 관리 들어서면서 좀 관망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자리 왜 그렇게 들어가셨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움직임이 지금 라인에서 나올 걸 예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시 반 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양봉으로 나왔지만은 거래량 급증 때문에 시초가에서 약간 벗어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전에서 매도세로 하락세로 무너져서 시초가에서 매도로 대응한 거죠. 네.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매수로서 대응을 안 했고요.
그 이후에 움직임 봤는데 시초가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 현재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등받는 이 자리에서 지지받을 거 예상하고 매도로 대응한 거죠. 저는 움직임이 여기서 지지를 못 받았으면 그냥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지지 못 받고 안 떨어졌으면요, 방향성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추세가 매수 이거나 아니면은 시장 가격에 대해서 세력 간의 싸움에 대해서 현재 물려 있으면서 리스크 관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첫 진입자리가 좀 이르긴 했는데 시장 움직임이 예상보다는 좀 늦게 나와서 리스크 관리를 좀 부득이하게 했고요. 지금 보면은 양봉으로 좀 더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죠?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력 간의 싸움도 있었지만은 점진적으로는 매수 세력에 대해서 좀 더 힘이 있는 걸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올라가면 대응 못해요. 조정을 받아야지. 제가 오늘 매매 원칙 말씀드릴 때 저항대까지 와야지 매도로서 진입 자리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첫 진입 자리 일단은 25틱으로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는 좀 수익권에서 좀 보수적으로 진입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았지만 느리게 좀 저희가 대응 자리 말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방향성 예측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자, 계속 두 번째 대응 자리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선물과 나스닥도 상방 추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30 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으로 나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선물은 하방세가 강력해 보입니다. 매수로서 양봉 나오는 움직임은 현재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시초가 이후에 지금 위에 저항대를 좀 그어둘게요. 31,250대죠. 그렇죠. 여기다가 저항대 그어두고요. 움직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1,250대에서 저항선 그어보고 좀 더 지켜본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내 선물 나스닥 다 하방 추세인데 항생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매수 추세가 강한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차트 상관관계가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오늘 국내 선물은 국내 선물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하방세로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점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선물보다는 나스닥을 같이 보면서 상생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자체적인 움직임이 좀 강해요. 물론 글로벌 증시 영향도 받고 그리고 항생이랑 같이 움직일 때도 있는데 가장 우선되는 거는 당연히 글로벌 증시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증시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에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비교를 하자면은 총 자산도 규모도 그렇고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국내 증시는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보다는 항생 대응할 때는 아무래도 나스닥을 보면서 같이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좋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같이 움직이면은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항생은 지금 다른 것들은 하방 추세인데 안 빠지고 매수세가 강한 걸로 봤을 때 항생 자체적으로 좀 매수의 움직임, 상승의 움직임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이유는 어떤 거를 들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항생이 이전에서 항생 시초가에 대해서 갭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떨어지는 회복하는 구간으로 보였다가 이내 거래량 증가하면서 매수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책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0T로 봤을 때 지금 추세선에 대해서 좀 물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31,250짜리 선인데 이 자리 안에서의 진입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첫 진입자리에 대해서 31,210짜리 시초가에 대해서
매도로 진입자리 잡았었는데 이전에서 지지 못 받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서 33,300라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시장 대응에 대해서 너무 어제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할 부분은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하고요. 그리고 대응할 만한 자리 있으면은 또 대응할 만한 자리 대응하면서 수익 관리도 하고 리스크 관리 가장 중요하게 좀 같이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 사례를 들어보면요. 이 당일 청산하는 매매 전략에 또 이점이 있잖아요. 저희는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이틀, 3일 이렇게 쭉 누적으로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 선물 거래에 있어서 이렇게 저희처럼 매일매일 짧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본인만의 원칙에 대해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해요. 네. 리스크 관리가 당한다고 하더라도요. 본인만의 원칙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꾸준하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목표 금액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 금액이 있는 게 중요하고 예전에 이제 미국 대선 때 항생도 그렇고요. 뉴욕 증시가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뉴스 이벤트를 대응할 때 큰 움직임에서 너무 큰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너무 이제 큰 욕심을 부려서 큰 수익을 바라면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큰 손실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큰 수익이 있으면은 큰 손실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큰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당연한 리턴. 겁니다. 그렇죠. 네. 손실이 하나도 없는데 큰 수익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너무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 대응의 초반에 대해서는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좀 누적으로 수익 금액을 가져갈 생각으로 리스크 관리와 수익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달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시장 대응을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하면서 가끔씩 이벤트가 있으면 그럴 때는 내 돈 아니다 생각하고 승부를 거는 것도 좋지만은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부터 벌써부터 큰 일확천금을 노리고 수익을 노리면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방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누적 수익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매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말 좀 어려운 장일수록 사실 여건문 대표의 누적 수익,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면서 하는 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했는데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점점점 더 크게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었던 또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과 이런 것들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항생 차트 계속 볼 텐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더 신중히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첫 자리에 대해서 좀 내줬고요. 네. 첫 자리 리스크 관리를 좀 했고요.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진입 자리인데 첫 자리는 이제 25틱 정도 내줬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자리는 제가 이제 3계약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첫 번째 자리는 아무래도 좀 첫 진입 자리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2계약으로 좀 줄여서 대응했고요. 두 번째 자리는 3계약으로 진행을 하면서 진입 자리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선에 대해서 현재 물려 있고 있는데 매수로서 움직임이 확실히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5분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항대 계속 31,250짜리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중간 저항대라는 게 현재 여기 없거든요. 떨어지면서 그냥 시초가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시초가까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시초가에서 매수로서 진입자리도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손절호가는 기본적으로 22개로 잡아주세요. 22개로 잡아두고요.
움직임이 지금 양봉으로 나왔다가 싸움 일어났다가 지금 음봉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떨어지고 나서 매수로서 진입자리 잡죠. 네. 저 국내 선물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나요? 국내 선물 반등 약간 받았다가 결국에는 매도세로 움직임 나오고 있죠. 네. 거기에 맞춰서 현재 항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항생 선물 대응하도록 매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시초가 전에서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31,220짜리까지 내려왔고요. 네, 31,220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두 번째 자리 잡아드려야 되는데, 31,213에서요. 네. 매수로 잡겠습니다. 네, 31,213에서 매수로 대응하셨습니다. 나스닥도 회복하고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서 같이 움직인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하신 것 같거든요. 31,213, 저희 지금 체결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1,213에서 매수로 진입자리 잡아두고요. 네.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데, 손절효과를 22개만 잡아주시고, 리스크 관리 22개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당연히 빠져나오는 거고요. 32,213에서 일단 잡아두고요. 그 전에서 매수 움직이 나오면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건만 대표가 이제 2계약, 3계약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은 몇 계약으로 대응을 처음에 하시나요? 계약수는 이제 1계약에서 3계약 정도로 운영하면서 대응하고요. 네. 추가 진입에 대해서 평단가 낮추는 거는 한 번 정도 평단가 낮추면서 대응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3계약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거죠? 예, 자, 이거 취소할게요. 아, 자, 네, 이거 너무 이 자리 올라갔네요. 취소하고요. 네. 17라인에서 지지받았죠? 시초가까지는 못 왔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전에서 네. 시초가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거래량 늘면서 갑작스럽게 음봉 나온 그 저점까지 무너졌다가 현재 양봉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올라가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초가까지 안 내려올 것 같네요. 지금 방송 중에서는요. 방송 이후에 만약에 시초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좀 대응 자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일단 전고점을 약간 돌파했고요. 네. 일선 자리까지 아쉽게도 안 오고 올라갔는데 진입 자리를 제가 좀 다시 잡을게요. 지금 위아래로 방향성이 항생이요. 추세는 잘 나오고 있는데 방향성이 많이 처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수로서 진입 자리를 잡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항상 32,250에서요. 네. 32,250에서 매수로 두 번째 자리 다시 한번 좀 잡아두고요. 여기서 체결 안 되고 또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진입 자리 올려서 잡아서 대응하겠습니다. 원하는 자리에서 눌림 받는 자리까지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볼게요. 네. 자, 31,250에서 매수로 대응하고요. 손절효과는 22틱으로 잡으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좀 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후장 전략 한번 들어보면서 차트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31,250짜리에서 네. 매수로 진입자리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수 움직이 나온다고 하면은 31,300짜리도 좋아 보이고요. 매수로서 아직까지는 진입자리 잡아야 되고 오후장에 혹시라도 매도로서 움직이 나온다라고 보이면은 31,210짜리 시초가 전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로서 대응하고 시초가 기준으로 하방세가 나오면 매도로서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차트 좀 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체결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트 31,250 매수 대응. 좀 움직임이 지금, 체결이 될까요? 일단 50짜리까지는 안 왔죠 또. 그렇죠? 네. 양봉으로 좀 잘 나오고 있네요. 나스닥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국내 선물 좀 같이 잠깐 볼까요? 네. 네, 국내 선물은 오늘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내 선물 대응하시는 분들도 국내 선물 움직임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과 항생을 보는데
이전에서 이제 진입 자리를 잡은 게 이 자리에서 잡았거든요. 50 자리. 그렇죠. 네. 안 내려오고 여기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올라갔죠. 여기서 안 내려오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네, 취소하고 진입자리. 저희 오후에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원하는 자리에서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포지션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또 관망세 가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은 저희 간망세 가지면서 저희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여건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은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